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마치, 거대한 퍼즐 같아요. 퍼즐이요? 네. 겉으로 보기엔 검찰개혁안인데, 이 자료는 곳곳에 숨겨진 조각들이 전체 그림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수많은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이 그거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그리고 사건만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으로 나누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자료는 이 계획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 두 군데 있다고 꼬집고 있어요. 바로 그 함정이라는 게 궁금한데요. 언뜻 보면 수사랑 기조를 분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이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뭔가요? 그게 바로 공소청에 남겨진 보안수사권이라는 일종의 빈칸입니다. 추진단 법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은 삭제했어요. 네. 이걸로 수사권 남용을 막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잠깐만요. 수사 개시만 막았다라 솔직히 이것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고요. 네.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권한, 그러니까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바로 이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검토로 미뤄둔 거예요. 아, 만약 이 권한이 그대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 수사를 하려면 결국 수사 인력이랑 예산이 또 필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뀌고 사실상 지금의 검찰청처럼 수사 기능을 가진 조직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논의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좀 의도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을 일부러 비워둬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여지를 남겨뒀다는 그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청은 이름만 바꾸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 일부를 남겨둘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둔 셈이군요. 정말 교묘한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자료를 보면 새로 만드는 중수청 쪽에도 비슷한 함정이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두 번째 함정은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을 이제 수사 지휘를 맡는 수사사법관이랑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누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수사 지휘권을 갖는 이 수사사법관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변호사 자격에 있는 수사사법관이 하고 실제 발로 뛰는 건 전문수사관이 하는 투트랙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 지휘관을 사실상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기관이 처음 만들어지면 경험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임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죠. 결국 검사 출신 지휘관이 수사관을 지휘하는 지금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없애자고 해놓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문지기랑 똑같은 사람을 2명 앉혀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네. 잠깐만요. 자료에 그 구조를 제안한 사람이 봉우 민정수석이라고요? 네, 심지어 과보에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했던 인물이요. 심지어 그가 직접 검토했던 문건의 결론조차 사실상 제2의 검찰청 설립이었다니.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노골적인데요. 이 두 가지 함정을 큰 그림에서 한번 연결해보면 자료가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가 드러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검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사실상의 두 개의 검찰청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검찰 힘을 빼려고 개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는 미니검찰청이 2개나 생겨서 오히려 이들의 권력이 더 공고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결론인데요. 네,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